안녕하세요. 아이와 7번의 한 달 살기를 다녀오고 이렇게 한 달 살기 팁을 나누고 있는 20년차 유아 영어 강사 제시쌤입니다. 저는 아이와 말레이시아 3번, 태국, 방콕 스쿨링, 치앙마이, 세부, 그리고 보홀, 호주 스쿨링까지 7번의 한 달 살기를 다녀왔어요.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개, 뭘까요? 바로 경비에 대한 부분이에요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. 한 달 살기 가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? 어떻게 가냐? 어디로 가냐? 그리고 가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생활비가 집집마다 다 다르듯이 차이가 많이 나요. 직접 가서 한국처럼 밥을 좀 해먹고 하면 돈이 훨씬 덜 들고요.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한식을 주로 가시면은 아무래도 한국만큼 아니면 한국보다 더 비싸게 한식당이 가격이 세기 때문에 섞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,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같은 경우에도 좀 근방에 좀 싸게 갈 수 있는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부모님들의 여행 스타일이라던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대략 어떻게 들었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호주나 뉴질랜드보다는 렌트비가 싸요. 좀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뭐 KLCC 앞에 있는 이런 좋은 레지던스형 호텔들도 많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넓고요. 외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호텔이나 숙박비가 확실히 저렴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150에서 200선이면 아이와 엄마 혼자 가서 방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거실 작게 있고 주방 있고 해서 에어비앤비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.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집값이나 생활비 더 비싼 편이에요. 그래서 여행이 많이 가는 시기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400에서 500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, 호텔은 요거보다 더 비쌀 거고 에어비앤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숙박비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. 그래서 내가 호텔을 갈지 그리고 호텔형 레지던스나 에어비앤비로 갈지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알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에어비앤비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한 달 살기를 갈 때는 여행 상품처럼 패키지처럼 방에 오면 저희 이제 셔틀이 와서 우리를 태워가고, 그래서 스쿨링을 하면 이제 스쿨링과 호텔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셔틀버스까지 하는 그런 패키지형을 많이 갔거든요. 경우에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현지에서 뭐 아프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친인척처럼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갈지 자유여행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스타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여행 경험 많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따로 에어비앤비 구하고 학교 알아보시거나 캠프 알아보시거나 어학원 알아보셔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한 달 살기 경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가기 때문에 숙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기관에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. 혹시 세 가지 어떤 기준으로 다른지는 위에 보시면 여기로 가시면 자세히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해 놨습니다. 그래서 어학원을 가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한 주에 3, 40 정도 하고,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쩌면 어학원이랑 학교랑 차이가 거의 안 나요.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에서 하는 썸머 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스쿨링과 금액이 비슷하고요. 뭐 축구 캠프라던가 아니면 여행 캠프라던가 어떤 걸 해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 금액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해줄수록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가시기 전에는 이제 금액만 보시고 비싸다 싸다 하실 수 있지만 8시까지 저녁까지 먹여서 아이를 보내주는 캠프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갔을 때 2시 반 3시에 끝나는 캠프보다 5시간 이상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를 입장해주고 저녁도 먹여주고 이런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간표를 보시고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이런 경비구나, 나는 이게 더 맞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. 워낙 여행처럼 이게 스타일에 따라서
이게 좋고 나쁜 캠프는 없고요. 맞고 안 맞는 더 취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스쿨링 같은 경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캠프 형태이기는 한데 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 정도를 해요. 그리고 4주 정도 스쿨링을 갈 수 있고요. 국공립,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는 저는 국공립 학교를 소개시켜 주거나 사립학교도 몇 군데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학교보다 학비는 쌉니다. 네, 나라에 이렇게 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학교 스쿨링비는 200에서 300선이고요.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. 그리고 국공립 호주 뉴질랜드 학비는 한 100 후반대나 스스로까지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200 정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. 동남아라서 더 쌀 것 같으셨죠? 하지만 학비 부분을 봤을 때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더 쌀 수 있다. 네,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집값은 호주, 뉴질랜드 훨씬 더 비싸긴 합니다.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이렇게 표로 제가 한번 나타냈는데 이거는 블로그에 더 자세하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래 링크, 댓글 링크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스쿨링 엄마랑 아이 간 경우에는 800에서 1000만 원, 비행기가 그리고 간단한 이런 거 다 합치면 1000 정도 이상은 들었던 것 같고요. 대신에 가서 좀 편하게 아무래도 물가가 싸다 보니까 밥도 많이 사 먹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었고요. 좀 이렇게 다양한 곳들을 많이 가고 좀 많이 펑펑 쓰면서 지냈던 약간 공주처럼 지냈던 느낌이 나고요. 호주, 뉴질랜드의 한 달 살기 같은 경우 스쿨링 기준으로 1400에서 16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도 싸야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, 간식도 싸줘야 되고 한식을 먹고 싶고 또 워낙 그 생활 물가도 비싸고 외식이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요리를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엄마가 고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소소한 재미가 돼서 도시락 싸주고 같이 밥 해 먹고 공원 가서 둘이 이렇게 햄버거 먹고 이러면서 지냈었거든요.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네, 이렇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나죠. 어머님들의 스타일,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보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가기 전에 많이 알면 알수록 가서 또 경비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, 이렇게 한 번 더 이 정도의 가격이지만 이 가격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난다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제 기준으로 남긴 거라서 참고만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머님들이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, 한 달 살기 가면 아이 영어가 많이 느나요?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? 이 부분은 제가 정말 7번의 한 달 살기를 가고 아이의 성장, 변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. 미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자주 놀러와 주세요.